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7월 2일까지 묶음 코인 ETF의 승인 확률을 꽤 높게 예상하는 ETF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7월 3일 새벽 한두 시 무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때까지 자신 있게 라지캡 ETF가 승인이 된다는 한 전문가, 우리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고요. 어제 다들 뉴스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라는 분이 이번 주에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라고 해봤자 7월 2일에서 한국 시간 7월 3일이니까요.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지르는 분을, 그것도 코앞으로 있는데, 야, 뭔가 근거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파헤쳐 봤다는 거죠. 자, ETF는 참고로 이게 라지캡이 큰 시가총액이니까요.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고 있다. 딱 5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요, 요 뒤에 에이다 자리에 아발란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전략 비축 5개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아발란체가 에이다로 딱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아발란체도 좋은 코인이라 그레이스케일에서 개별적으로 트러스트 상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코인은 요 5개가 이제 정답이고, 근데 재밌는 건요. 자, 이 묶음 코인 펀드는 당연히 승인이 될 것이고 확률이 매우 높고, 자, 그 뒤로 개별 알트코인 ETF 승인이 줄줄이 비엔나로 이어질 것이다. 야, 이 자신감이 뭐지?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무조건 거의 된다. 그리고 그 뒤로 개별 알트도 줄줄이 비엔나다. 야, 그래서 제가 한번 파고 들어봐야 알겠다. 왜냐면 파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거든요. 뭐든지 남들 아는 만큼만 알면 아마 수익률도 남들 하는 만큼만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친구의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내지르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 내지를만 하다. 그래서 이제 출처를 분명히 하고 해석된 뉴스가 아니라 원문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모든 건 거의 트위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트위터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트윗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SEC의 최종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비트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가 이제 디지털 라지캡에 포함이 됐고요. 승인될 가능성은 B 처리가 되긴 했는데 꽤 높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명령조죠. 생각해라. 그런 다음에 XRP, 솔라나, 에이다 등 개별 현물 ETF가 줄줄이 비엔나로 승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근거는 좀 약한 거긴 하지만 7월 2일까지가 최종 SEC의 최종 마감일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승인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거부를 한다? 그러면 또다시 SEC가 막 240일까지 연장을 시키면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승인이 된다고 보는 건데 요걸로만 보기에는 근거가 매우 약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 두 번째 근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발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고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네이트 제라시가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전문가니까 아마 어려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일단 SEC가 이제 ETF의 사모 자산을 허용합니다. 일단 해석은 뒤에 하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모 자산의 보유량은 최대 15%까지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뭔 창의력인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미 승인된 비트 이더 외에 암호 자산은 10% 가중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33년도 법과 1940년도 법이
지금 대치를 이루면서 여전히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SEC가 ETF의 사모자산을 허용한다는데 이 사모자산이 뭐냐? 프라이빗 에셋이라고 해서 흔히들 사모님들이 사는 거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죠.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된 자산이나 주식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사모자산이라는 뜻을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잔챙이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잔챙이가 뭐다?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게 큰 게 있고요. 곁다리로 있는 이 잔챙이, 여기서는 알트코인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까 비트 이더 외에 XRP, 솔라나, 에이다를 이 사모자산이라고 해석을 하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SEC는 이제 ETF의 사모자산, 즉 잔챙이를 알트코인을 허용합니다. 얼마까지? 보유량의 최대 15%까지. 쉽게 얘기하면요. 비트 이더는 85% 이상만 있으면 되고 잔챙이들은 15% 이내로만 집어넣으면 SEC는 이 잔챙이 ETF를 묶음을 허용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 외에 다른 잔챙이들을 10% 정도 가중치를 두면 SEC가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잔챙이, 정확하게는 솔라나, XRP, 에이다를 15% 이하로 넣으면 된다는 근거가 뭔가? 그게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온 1933년도 증권법과 1940년도 증권법이 싸운다는 건데요. 이걸 이하를 넣는다는 근거는 1940년도 법을 보시면 됩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증권법에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비트 이더가 메이저 자산이고 이미 ETF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중점을 두고 곁다리를 15% 이내로만 넣으면 허용해 줄게. 신규 자산이 와도 ETF 허용해 줄게. 약간은 포괄적이고 좀 완화적인 법이라고 보신다면 1933년도에 만들어진 법은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게리 겐슬러가 새로운 거 다 필요 없어. XRP, 솔라나 이런 것들은 위험한 거니까 잔챙이는 안 돼.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요. 새로운 신규 자산을 배척하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요걸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던 법입니다. 근데 1940년도 법 안에 잔챙이들은 15% 이하만 넣는다면 ETF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어 라고 법에 명확히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게리 겐슬러가 짐을 싸서 지금 MIT 교수론가 지금 나갔었죠. 그래서 여기에 법이 약해진 데다가 자, 우리 폴 애킨스라는 SEC 의장이 있잖아요. 새로 부임한 의장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5월 19일자로 한 큰 컨퍼런스에 나와서 거의 대국민 담화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모자산의 15% 한계를 주는 이 법안마저도 내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유연화해서 좀 한계를 넓혀줄게. 이것도 이 SEC 의장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규제를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잔챙이들 15% 말고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내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안 해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네이트 제라시가 주장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전혀 엉뚱하거나 어폐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그레이스케일은 1940년도 법을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잔챙이 비중을 조절을 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5개 코인 중에서 비트가 무려 80.8%가 들어갑니다. 이더리움이 11.1%, 요거 두 개를 합치면 92%입니다. 그러니까 잔챙이 비중, XRP, 솔라나, 에이다 해봤자 8%밖에 안 되는데 이거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거는 거의 99% 된다. 그것도 7월 2일까지 된다라고 자신있게 내지른 이유겠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근거도 나갑니다. 이미요,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수정해서 제출한 라지캡 ETF의 서류를 받아줬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정된 S-3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SEC는 분명히 여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지금 SEC에게 제출이 됐다는 건데요. SEC가 관여했다는 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SEC가 이래저래 저래 해가지고 수정을 해오면 보완 요청을 내린 거죠. 이래저래 해서 수정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래저래 해서 수정을 한 거를 SEC가 받아줬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은요, 뭔가 수정을 해오라고 하면 그거는 이거 저거 바꿔오면 해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자격이 안 되거나 안 될 거는요, 처음부터 이러저러해서 너는 안 됩니다. 거절을 바로 보내요. 왜냐면 이러저러해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돼서 안 된다가 나오면 굉장히 화날 거 아니에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될 거면은요, 보완 요청이라는 거, 수정하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뭐 보완 요청해서 이거 수정하면 해줄게 했는데 보완해서 왔는데 야 근데 다시 보니까 다른 게 너 생겼다. 너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 싸움 붙겠죠. 소송 붙겠죠. 그래서 될 거를 지금 얘기를 해서 수정을 했고 그레이스케일이 그걸 제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확실하게 내지르는 이유겠죠. 그래서 SEC가 이래저래 보완 요청한 걸 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99% 거의 100% 된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근거입니다. 아까 줄줄이 비엔나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개별 알트코인들도 승인 예정이다 라고 또 주장을 강하게 했었잖아요.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솔라나 ETF 이게 스테이킹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관련돼서 SEC가 이 자산운용사에게 제출한 자산운용사에게 이메일로 답장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느낌이 빡 온 겁니다. 야 이거 되겠구나. 99%도구나 이것도.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6월 28일이니까 저번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테이킹이 포함된 솔라나 ETF가 분명히 출시를 위해 허가되었다는 추가 확인. 조금 어색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과거형으로 돼 있죠. 너는 이미 허가가 됐어. 승인이 됐어. 이것도 굉장히 지금 자신 있게 내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의 글을 가져왔는데요. SEC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우, 뭐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해석도 굉장히 어렵죠. 자, 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렉스라는 자산운용사가요. 솔라나 ETF에 스테이킹 붙은 거를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요게 이 이메일이 바로 SEC 직원이 그 렉스라는 뭐 참조인들도 되게 많죠. 이 회사에게 쓴 이메일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하이 바비 하면서 뭐 친근하게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No further comments at this time. 렉스가 제출한 솔라나 ETF에 답장을 했는데요. 야, 나 더 이상 코멘트 할 게 없네. 더 이상 보완할 것도 없고 이유가 없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됐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이트 제라시의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의 의견이다. 맞죠? 더 이상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야, 너 더 이상 할 게 없어. 코멘트 할 게 없어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느냐? 고맙습니다. 라고 했죠.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지금 확률로 솔라나 ETF도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솔라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스테이킹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스테이킹 포함된 첫 ETF가 그리고 POS 코인들 뭐 이더리움을 필두로 이 친구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ETF가 되는구나. 역사적인 지금 광경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월 28일 날 네이트 제라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솔라나 SEC의 이 이메일이 이것이 암호화폐 ETF 여름에 공식적인 시작을 선언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번 주말에 엄청 재미없었거든요. 뭐 비트든 이더든 막 국장만 날아가고 뭐 미국장만 신고점 경신하지 코인은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이분은 모두가 즐기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ETF 여름이 공식적으로 옵니다. 누가 보면 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재미없을 때 자신감에 차 있는 막 내지르는 인상적이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들 다 뭐 국장으로 가서 뭐 지금 인증샷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 미장에 가서 돈 버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소리를 들으셨다면 제가 생각할 땐 돈 벌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약간 뭐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자, 뭐 예를 또 하나 들어봐서 원래 뭐 바보 같다, 미쳤다 소리 듣는 사람 중에서 큰 부자가 탄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장펑이 11년 전에 뭐 그때 당신가 봐요. 11년 전에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 600불, 한 개에 600불 할 때 1,500개를 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도 이거 정말 뭐 사기 뭐 가까운 뭐 자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엄마가 used to call, used to 하면 주 그랬다는 거죠. 이 멍청한 아들아, 뭐 하고 다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었다고 하는데요. 투자 수익은 아마도 대다수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신 있게 모아가는 자가 크게 벌고 또 이 부도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